안녕하세요. 1호타 19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찬이쌤 나오셨습니다. 네, 매주 뵙습니다. 네. 아니 오늘 슈퍼바이저님을 뵈니까 또 왜 1호타의 과거가 생각이 날까요? 네, 처음 왔을 때 첫 녹음을 아마 슈퍼바이저님이랑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기본소득 관련해서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그 녹음을 하고 나서 제 친구들에게 그 파일을 다 보내주고 한번 피드백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애들이 다 저보고 방송 그만해라. 설마. 네. 막 책을 줄줄 읽는다면서 그런 피드백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또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나 뭐 기본소득 이야기 하겠죠. 저 기본소득 방송한 지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요새 그 슈퍼바이저님은 기본소득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그래요? 저도 다른 거 했었는데요. 이제 요 최근에 좀 부딪혔던 질문들과 관련해 갖고 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하는 날은 이제 12월 말일인데요. 12월 31일이죠. 네. 아마 이게 방송은 새해 첫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우리 청자분들께 새해 인사를 좀 두 분이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새해 인사. 네, 뭐 오늘 말일인데 안 좋은 일, 묵은 일을 털고 내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짤쌤. 네. 올해 이게 코로나만 안 걸렸으면 네. 올해 운수 대통이다. 다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또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결국 걸리신 분들이 좀 섭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거죠. 네, 할 수 없는 거죠. 네. 어떤 무슨 공과가 아니잖아요. 공과가 그렇죠? 그냥 운이잖아요. 운.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우리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일단. 네. 아이고, 네. 자, 오늘 199회예요. 200회 우리가 이제 생방송 특집을 할 예정인데 네. 그 200회 방송을 앞둔 방송인데요. 오늘 주제는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슈퍼바이저님? 뭐 기본소득 재정 원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재정 원리라면은 뭐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그건 아니고요. 물론 뭐 재원 문제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출인데요. 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조세 기반 기본소득을 한다고 합시다. 물론 기본소득 유형에는 조세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국가가 지분권을 가진 이 회사의 수익을 갖다 분배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세 기반 기본소득을 이게 사실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건 형태적으로 보면은 조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다룰 문제는 기존의 이 국가 재정 지출과 기본소득 지출의 어떤 유형적 차이가 뭔가를 좀 따져서 기본소득의 재정적 원리를 좀 규명해 볼까 합니다. 네. 국가의 재정 지출이 이제 뭐 세금을 걷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둔 예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올해 정부 예산이 이제 512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정부 예산을 쓰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의 재정 지출이고 요거하고 이제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요거하고 이제 기본소득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주제가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네요. 네. 저도 궁금한데요. 기본소득의 유형적 차이라. 기본소득의 어떤 재정 원리를 이 재정 원리에 대한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네, 핵심 좋게 말씀하셨네요.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을 위해서 과세를 했다. 그럼 그 수입, 세수 전액을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이전 지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과세 수입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시민한테 바로 지급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뭐 이걸 저는 이제 기본소득의 재정학이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거창해지는데. 재정학. 어쨌건 기본소득 재정은 세입과 세출의 강한 결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특별회계를 계리해야 된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뭐 특별회계라 그러면 일단 세입 항목이 있을 테고요. 거기 과세 수입이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세 외 수입도 여기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뭐 공유부 기본소득 기금 만든다든지
기본 자본 풀이라든지 기본 지분이라든지 등등 과세 외 수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세 수입과 관련해서인데요. 국가는 여기서 굉장히 소극적 역할을 합니다. 조세 추출기구 그리고 소득 이전기구 이런 수동적 역할을 담당할 뿐이지 뭐 한 푼이라도 국가가 재량껏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종래의 재정적 조세와 좀 다른 거죠. 반면에 과세외 수익과 관련돼서는요. 국가가 투자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수익을 얻는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시장 행위자로서 역할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야 배당 액수가 커져가게 되겠죠. 그렇겠죠. 기본소득의 특별회계에는 과세 수입이 있고 과세 외 수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과세 외 수입은 공유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투자에서 나온 수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네. 같으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네.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 랩 2050이라는 이제 단체에서 작년에 국민 기본소득제를 발표했잖아요. 주요 내용이 이제 기존 세제를 개편하고 세액 공제라든가 세금 감면 같은 걸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측면은 오늘 좀 안 다루시는 건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조세 체계를 바꾸는 거라든지 특히 뭐 세액 공제, 조세 감면 등 폐지하는 것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기존 재정의 절감 또는 재편성과 관련된 문제는 오늘 방송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아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소득 재정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계리해야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특별회계 세입은요,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공유 기반 세목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토지 보유세라든지 탄소세라든지 또는 뭐 데이터세라든지 소득세, 소득세도 이 추가로 걷는 뭐 지식소득세 또는 사회가치소득세 뭐 등등의 명목으로 걷는 소득과세 그리고 이제 과세외 공유부 수입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세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 즉 세액 공제나 조세 감면 등을 통해 갖고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하는 것은 매우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역진적인 소득세 공제나 감면 폐지를 하면은 세입이 더 생기겠죠. 이걸 기본소득 재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조정 대상, 적극적 관리 대상에 관해서는 기본소득 재정을 쓰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을 열어두는 방식의 재원 조달은 역시 부차적인 문제다. 기존 재정에서 특별회계를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오늘 강조점입니다. 그럼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절감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회계에 아예 그냥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시죠? 네. 자 그러면은 뭐 슬슬 이제 시작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BC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기본소득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표준적 정의 방식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이전이다.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이 현금 이전의 한 종류인 기본소득의 종차를 드러내는 지표들입니다. 뭐 세세히 따져볼 필요도 좀 있겠네요. 어차피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기성이란 성년이 됐을 때 종잣돈 한꺼번에 주는 기초자산제와 기본소득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가지죠. 반면에 이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은 뭐 기존의 공적 이전 소득들에 대한 기본소득의 유형적인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처럼 기여의 원칙을 전제로 하지도 않고 공공사회부조처럼 필요를 심사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은 기본소득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이전 방식이 되겠죠. 네. 지금 기본소득 정의 말씀해 주시니까 예전에 찬희 선생님이 무게 보충 해가지고 그때 총무성까지 넣어가지고 그렇죠. 4대 원칙 얘기했을 때 무게 보충. 예, 무게 보충 그게 기억에 남는데요. 벌써 한 3년 됐습니다. 예. 무게 보충 얘기한 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을 보통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뭐 네, 네. 5개 특징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각각의 의의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지 좋은 얘기하죠. 원칙인 줄도 알고 있고. 이제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그 원칙을 꼭 지켜야 하는가? 예, 좀 근본적인 질문, 의문 이런 게 있어요. 네, 저는 기본소득의 원천이 사실은 모두에게 돌아갔어야 되는 몫으로 공유부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특유의 어떤 이전 방식을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런 이전 방식은 원천이 공유부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가라는 겁니다. 모두의 몫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선별하면은 이건 분배 정의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네네. 모두의 몫을 재정 당국의 재량에 따라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사실상 분배 정의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고. 네. 따라서 개별적인 시민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동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 이러한 이전 방식은 자연스러운 기결로 이해가 되는 거네요. 네. 뭐 얘기를 좀 발전시켜 보면요. 좀 전개를 해보자면 네. 우리가 어떤 것을 공유부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이 공유부가 사적 소득에 이게 끼어들어 있죠. 뭐 기업의 소득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배당 소득이라든지 이 사적 소득에 끼어들어 있어요. 근데 이 공유부를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분배를 할 때에만 사실은 시장 소득의 성과, 즉 노동, 자본 투하 등에 따라서 우리가 성과에 따라서 받게 되는 시장 소득의 성과에 따른 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입 성과에 대한 분배 이게 시장 소득의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이 원칙이 지켜지려고 하려면은 먼저 모두의 몫이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분배돼야만 그 이후에 우리가 시장 소득의 분배 원칙이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소득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의 그 소득 속에 공유부를 뺏어간 그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예. 그 슈퍼바이저님이 항상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기본 소득은 재분배가 아니고 선분배다. 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말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했듯이 뭐 공유부 기금을 만든다든가 국부 펀드를 뭐 조성한다든가 네. 공유 지분권을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한다든가 이런 조세 외의 방식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만약에 조달한다면 이거는 이제 기존의 세입세출과 분명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구별이 되는데 뭐 선분배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건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조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즉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의 경우에는 도대체 기존의 공적 지출과 뭐가 다르냐. 뭐 아까도 나왔지만 과세를 통해서 시장 소득을 끌어들여간 다음에 네. 이걸 재정 지출을 통해서 소득 이전을 하는 점에서는 기존의 공적 이전 소득, 뭐 생계급여라든가 네, 이런 공적 이전 소득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즉 맞아요. 도대체 뭐가 선분배냐? 결국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건데 네. 결국 조세형 기본소득도 결국 재분배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이 항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일단 그 의문 자체가요. 네. 그런 일단 그 제가 생각할 땐 그 의문 자체가 이게 굉장히 타당한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세형 기본소득을 살펴보자면 일단 먼저 재원을 마련하려면 시장 소득에 과세를 해야죠. 이렇게 과세한다는 건 소득 이전을 통해서 세후 가처분 소득을 조정하는 어떤 2차 분배인 거고요. 그렇죠. 재분배죠. 형식은. 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공적 이전 소득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만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기반 기본소득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가피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어차피 과세 후 이전이라는 거예요. 과세해야 이전하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네, 돈이 있어야 이전하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노동 성과에 대한 시장 소득 분배가 있는 거고 이 국가가 사후적으로 국가가 이걸 조정하는 어떤 2차적인 어떤 소득 분배 규제 원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재원 마련에서 조세 제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형태상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태를 한번 뒤집어서 볼 수도 있다. 아니 원래는 공유부의 몫을 꼭 그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재산권이라든지 또는 이 경제적 효율성. 어떤 사람은 매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유부가 시장 소득 분배 차원에서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기반 기본소득 같은
사후적인 재분배 제도가 필요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분배되었어야 될 것을 네. 사후적으로 2차 분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격은 선분배고 형태적 특징은 2차 분배고 재분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선분배되었어야 할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우리가 공유부랑 이거랑 이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제가 한 말을 갖다가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네. 좀 반사실적 가정, 사실과 다른 가정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유명한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가 공유 지분권 모델을 제안한 게 있어요. 이 사람 무슨 주장을 했냐면 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국가가 지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구성원 모두는 배당권을 받는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배당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공유 분배가 사후적인 재분배가 아니라 선분배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미드에 따르면은 국가가 상장 주식의 뭐 50% 정도를 소유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 소셜 디비덴드, 사회 배당이라는 형태로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소유권의 변화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헌법도 바뀌어야 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조세 기반 기본소득 모델은 기업의 소유권 문제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죠. 예. 그런데 공유지분권 모델과 동일한 선분배 과정이 과세와 이전의 연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과세와 이전의 연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빼먹으면은 사실은 이게 기본소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수 그리고 지출의 강한 결연 관계라든지 특별회계로 계리해야 된다든지 거둔 거는 전부 n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기반 기본소득은 선분배돼야 할 공유부를 사후적으로 모두에게 이전 지출로 돌려주는 거죠. 또 다른 면도 있는데요. 설령 공유지분권 모델이 도입된다 하더라도요. 개인소득에는 공유부가 끼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조세 기반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세 기반 기본소득과 공유부 그리고 기본소득의 재정 원리로 이 거둔 것 전부 다 n분의 1로 돌려준다는 원리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게 쭉 설명을 듣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방송을 계속 듣던 이제 청취자분들은 다들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게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좀 한 번씩 이렇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슈퍼바이저님 말씀하신 거 보면 공유 지분권에 따른 기본소득도 공유부에 따른 선분배지만 조세에 기반한 기본소득도 선분배되었어야 했던 공유부의 사후 분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둘 다 공유부에 기초하고 또 둘 다 원리상 선분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슈퍼바이저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복지 국가는 크게 두 개의 원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사회보험이고 하나는 공공부조고 두 개의 이제 기둥으로 서 있는데 사회보험이란 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4대 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노령이나 질병이나 산재나 실업 등 해서 노동소득이 단절되는 소득이 단절되는 위험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고 그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제 보험료를 쭉 내는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낸 사람이 그 보험에 기여를 한 거죠. 네. 이제 그걸 어려운 말로 이제 기여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험료를 낸 걸 모아서 보험금으로 타는 거죠. 네. 이제 기여의 원리에 기초하는 거고요. 공공부조는 이제 사후적으로 빈곤구제라는 거죠. 사회가 이제 돌아갔는데 결국 빈곤에 나라고 떨어진 사람은 사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 사후적인 빈곤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세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좀 필요의 원리에 입각한 거죠. 예,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원리 자체가 하나는 기여의 원리, 하나는 필요의 원리인데 기본소득 원리는 이와 전혀 다르다는 거. 즉 공유부 원리에 기초하다는 거. 공유부에 대한 몫을 모두가 갖고 있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환원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개인 소득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과세 등의 방식을 통해서 재원을 조성을 해서 결국 배당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원리니까 전혀 다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돈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복지인데 네네. 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와 원리가 다르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세형 모델 기본소득도 선분배되었어야 될 공유부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신 거로 좀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걸 이제 개인소득 측면에서 좀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본소득 뭐 올해는 1차 재난지원금이 좀 기본소득 비슷한 거죠. 어쨌건 기본소득이 도입됐다고 또 하나의 어떤 반사실적 가정을 해보죠. 이미 도입됐어요. 우리 다 받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선분배적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있잖아요. 그 가처분 소득이 두 가지 원천을 가진 복합소득으로 바뀝니다. 가처분 소득의 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소득일 거예요. 노동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뭐 여기 가끔씩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상속, 증여소득, 사적 이전소득의 합계 여기서 납세액을 뺀 액수 한 부분이죠. 그런데 다른 한 부분은요. 기본소득 및 여타 공적 이전 소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이제 기본소득 및 여타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지금 나눠서 얘기했는데요. 여타 공적 소득이란 뭘까요? 뭐 기본소득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사회수당이라든지 등등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시장소득 이외에 기본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보편적으로 받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정 인구 집단의 추가적인 공공부조가 존속하더라도 사회구성원 일부에게만 지급될 뿐이고요. 반면에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이라는 형태의 이 소득 이전 이 부분이 보편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되는 기본소득 액수의 크기와 이게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일종의 선분배 소득으로 기본소득을 자기의 이제 이 개인적 가처분 소득의 한 구성 부분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인구 이제 일부에게 주어지던 공적 이전 소득이 보편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대한 질적 변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액수가 뭐 많건 적건. 글쎄 뭐 어떻게 네, 네. 맞아요. 액수가 많건 적건 이게 중요한데요. 네네. 중요한 어떤 양적 크기와 관계없이 중요한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네. 거고요. 물론 이제 기본소득에서 베이직 기본의 의미가 이 충분성의 입장에서도 다뤄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선차적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일 안 해도 네. 이 선차적 소득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거꾸로 시장 소득이란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종류의 소득이 덧붙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시장 소득이 덧붙여질 수도 있고 공공부조를 받는 경우에는 공공부조가 덧붙여질 수 있고. 네. 그러면 기본소득은 뭡니까? 이건 모든 기본소득 논자들이 강조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시장소득 분배 이전에 무조건적인 소득 최저선, 인컴 플로어가 네. 사전에 부여된다. 사후가 아닙니다. 네. 사전에 부여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공공부조는 소득 최저선을 부여하고 있죠. 네. 뭐 기초생활 수급권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소득 분배 이후에 조건을 심사해서 사후적으로 부여되잖아요. 근데 네, 네. 기본소득은 그게 아니잖아요. 심사 없이 사전에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의 구성 요소들이 뭔가 이렇게 따져봐도 네. 공유부 선분배 기능을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은 다른 이제 왜 일부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사회복지 쪽 분들도 조금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 개념을 좀 명확히 하면. 기본소득 네. 재정학을 제가 오늘 들고 나온 핵심적인 그 이유가 그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무리 뭐 기본소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계속 느끼게 되는 건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성의 원칙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뭐냐면 네. 무조건성의 원칙이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공부조라는 건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하고 자산을 평가해서 네. 조건을 따져갖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사후적인 재분배죠. 당신이 소득을 시장에서 이렇게 벌어들였냐? 요거 빼고 요만큼 모자라냐? 모자란 거 네. 채워줄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정액이라는 그 원리 자체가 네. 시장소득과 무관하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똑같은 액수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건. 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적으로 볼 때 시장소득 이전에 선분배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원리가 뭐냐. 저는 그게 바로 이제 무조건성의 원칙이다. 맞습니다. 네, 그걸 잘 이해하시면 기본소득이 선분배란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조건성이 공유부, 공통부, 또 선분배 네. 이런 어떤 개념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베버리지 보고서 출간될 즈음일 거예요. 그 출간 이후 2년 지나서인가 1944년에 당시에 이제 기본수 강하게 주장했던 옥스퍼드 경제학자 G.D.H. 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뭐 영국 길드 사회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하죠. 네. 콜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책에서요. 현재의 생산력은 현재의 노력과 사회적 유산의 공동 결과.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공통 유산의 수익을 공유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통 유산의 공유라는 말 속에서 기본소득이 이제 선분배적 성격을 강조를 하죠. 네. 네. 무슨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덧붙이고 있냐면 공통 유산은 일단 배분해라. 그 위에 남은 생산물의 잔액만이 보수의 형태로 자본 보수건 노동 보수건 보수의 형태로 유인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GDP가 100이다 그러면 100 중에 10이 공유부다 그러면 10%는 n분의 1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90% 남은 것 중에서 유인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시장소득의 형태로 분배가 되고 그래도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일반 회계에서 공공부조로 줘라.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듯이 뉴턴이 얘기했던 그 거인의 어깨,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멀리 보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보는 거다. 그럼 이때까지 거인이 쌓아온 것이 네. 지금까지 인류 공통이 쌓아왔던 공통부죠. 요걸 먼저 분배하고 네, 네, 네. 어깨 위에 우리가 쌓은 거, 니들이 쌓은 거,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이윤과 노동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좀 이런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래서 기본소득이 선분배다라는 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 어려운 생각을 얘기 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증세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증세로 얻은 수입은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이전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렇죠. 기본소득을 위해서 증세를 한 후 국가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아까 특별하게 말씀하신 네네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게 재정적인 특성, 곧 거둔 세수 그대로 모두에게 n분의 1로 분배된다는 점이야말로 기본소득의 선분배적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세액을 그대로 기본소득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뭐 이 돈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이 자기 뜻대로 쓸 없다는 수가 거죠.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개별적 시민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준다고 보고요.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시민들에게 원래 선분배되었어야 할 공유부를 과세에 의해 이전한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본소득이다. 이걸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어요. 뭐 기본소득 재정과 관련해서 국가가 뭘 하느냐 일단 재정적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죠. 예. 기본소득을 위해서 증세를 한 다음에 그걸 이게 뭐 잘 쓸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잘 쓸게요. 그거 아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국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과세기구, 나쁘게 얘기하면 조세 추출기구죠. 그리고 소득 이전기구. 그러니까 어떤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처분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매개적 역할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수 전액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이전 지출. 이게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이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재량권이 없다 네. 이런 거죠. 국가는 매개 기능밖에 없다. 그냥 네네. 옮기는 거. 네. 네. 마치 모기가 바이러스 옮기듯이 다 옮기는 기능밖에 없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기본소득을 위해서 과세를 했다. 이걸 통상의 재정과세로 볼 수 있느냐.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기본소득 재정 거둔 세수 그대로 이전 지출되잖아요. 이게 많이 걷어서 n분의 1로 나눠주건 적게 걷어서 n분의 1로 나눠주건 그 이외의 세입 또는 그 이외의 재정 지출 그리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정 수지 전체에 대해서 어쩌면 중립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없죠. 이건 예를 들어 걷어들인 탄소 세수를 그대로 탄소 배당으로 나눠주면 세수 중립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 재정은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이전의 재정 수입 지출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별도다 이거죠. 별도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크기와 상관없이 기본소득 재정은 재정적 국가의 재정 재량권과 무관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재정적 재량권을 중심으로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를 따진다면 물론 작은 정부 큰 정부인가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 전체를 갖고 따져야 되는데 뭐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히 큰 영향을 갖게 되는 건 분명하지만
재정 재량권만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음흠. 기본소득 지급 수준은 재정 재량권이 큰 정부, 작은 정부 이 문제하고는 무관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네. 세수 걷어서 그냥 바로 그냥 음. 그대로 이전하는 역할, 음.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거둔 돈은 엄밀하게 말해서 조세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예. 그래서 20세기 초에 영국의 노동당의 기본소득 운동가였던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니스 밀러인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기본소득을 위해서 과세를 해도 이 과세는 여타의 재정적 조세와 달리 재정당국 즉 국가의 재량권이 개입하지 않고 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이게 시정소득의 재분배 효과만을 낳기 때문에 이걸 조세라고 하면 안 된다. 네. 컨트리뷰션 기여금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용어 자체를 다르게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여금? 네, 기여금.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위한 기여금을 낸 거다. 예, 조세가 아니다. 예. 네. 그것도 약간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어쨌건 뭐 기본소득 이론의 역사를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이 밀러의 텍스트가 과거에 안효상 기본소득 네트워크 안효상 선생이 번역해갖고 시대에 기고한 적이 있고요. 어쨌건 거둔 세수 그대로 이전 지출한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고, 근데 그럼에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어요. 이 밀러는 정말 소득 재분배만 이게 초점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소득 재분배가 기본소득의 효과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소득 재분배는 기본소득의 어떤 효과이고 목적은 공유부 재분배죠. 공유부 재분배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정과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와 구별되는 엄밀한 이론적 윤곽을 부여할 때 이 문제가 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소득이 뭐 재세 재분배가 목적은 아니죠. 기본적 목적은 아니고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데 그래도 뭐 기본소득이 재분배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방송을 100번도 더 했기 때문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빈곤층에게 몰아주는 이전 지출이 기본소득보다 더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지만 재분배 규모 자체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전되는 액수는 작아질 수가 있다는 점을 많이 얘기해 왔고요. 또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급 일자리를 얻게 되면 기본적으로 확 줄어버리죠.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가 네네. 예, 돈을 벌게 되면 생계급여가 확 깎여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수급액이 확 줄어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받게 되면 일을 안 하게 되죠. 이런 어려운 말로 실업의 덫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고 네. 싶어도. 그래서 기본소득은 이제 네. 그런 효과가 없는 거죠. 사중 손실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 막 나옵니다. 사중손실. 우리 설가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말이죠. 사중손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노동소득이 적은 사람 이제 근로빈곤층이라고 하죠. 노동을 하는데 노동소득이 적은 경우 working poor라 그러죠. 예, 근로빈곤층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조세 환급 방식으로 근로장려세제 네. EITC를 지급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점증 구간, 정체 구간, 점강 구간이 있죠. 그래서 네.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증가하는 구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구간이 지나가게 되면 노동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게 되는 맞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 기본소득은 정액지급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런 게 많이 입증되어 온 바가 있죠.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기본소득 경우는 뭐 노동소득이 오히려 추가적인 거잖아요. 기본소득이 소득 최저선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면 일할 만큼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문제 아예 안 나타나죠. 네. 근데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1차 재난지원금 70%만 주니 아니면 100%다 주니 할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네네. 순위 보전 문제입니다. 음흠. 시장 소득의 순위를 보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격차는 비례적으로 축소를 하는 게 옳습니다. 역전되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예. 70%만 주면은 예. 그 경계값에서는 순위가 역전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순위 역전 문제 항상 나타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조 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줄여야 되는 음흠. 순위 역전이 안 일어나게 막 줄여야 그렇죠. 되고 막 막 줄이죠. 이런. 액수도 줄이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음. 한계 암묵세율이 높아져가지고 음. 일은 더 했는데 음. 드러나는 액수는 적는 깎이는 음. 받던 수급액이 깎이는 네. 이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음흠.
기본소득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죠. 네. 뭐 이건 이제 설가타님이 여러 번 뭐 증명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해봅시다. 모든 소득에 비례세, 그러니까 플랫 텍스로 걷는다. 이렇게 하고 T% 증세해서 전액을 n분의 1로 분배한다. 그러면 진위 계수는 정확하게 T%포인트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 효과는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하죠. 그리고 소득 분포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순위가 보전이 된다는 거예요. 진위 계수가 개선이 됐다는 것은 격차가 비례적으로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누진세율을 채택한다면 진위 계수는 T%포인트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선되겠지만 일단 비례세 기본소득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기본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특히 소득 재분배 효과와 관련된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란 걸 지급했을 때 공적 이전 소득을 지급해도 기본적으로 소득의 역전 현상은 생기지 않는데 예. 기본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확실히 완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소득 재분배는 어쨌건 기본소득 목적이라보다 이 경제 효과가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 소득의 순위를 보전하면서 격차를 비례적으로 축소한다는 이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소득 재분배라는 거는요, 사실 아담 스미스도 얘기한 거예요. 조세의 일반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럼요. 예. 과거에도 존재했어요. 근데 굳이 모두의 목숨 모두에게라는 공유부 근거 분배 정의에 이렇게 근거할 필요는 또 없겠죠. 뭐 사회가 안정돼야 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다. 분배가 평등할수록 경제가 더 성장한다. 이런 얘기는 요즘 뭐 국제 자본기관에서도 다 IMF나 OECD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장과 기본소득에 있어서 소득 재분배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를까? 사회 전체 차원에서 소득이 각자에게 각자의 성과에 따라 분배가 되려면은 먼저 특정인의 성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모두의 몫이 개별적인 사회 구성 모두에게 조건 없이 되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시장소득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유부 크기가 GDP의 10%하면 10%, 그다음에 앞으로 뭐 과학기술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몫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90%라면 90%를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배당해야 공유부 분배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게 도대체 공유부 몫이 GDP에서 몇 프로인가를 우리가 뭐 정하는 거 이거는 경제학자가 정하는 게 아니겠죠. 이 크기는 국가가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조세 법률주의에 따르자면 국회가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국회가 정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국회가 하는 일은 뭘까? 제 생각에는 국민 총소득 중에서 시장소득 분배에 앞서 모두에게 선분배해야 될 공유부 몫을 정하는 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경제 현황은 사실은 뭐 인공지능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기반 가치 생산 등이 증대하고 있고요. 이런 공유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이전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옛날에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기본소득이 이렇게 실현된 어떤 미래 사회예요. 그걸 꿈으로 꾸셨어요? 네, 저는 자주 꿔요. 네,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막 싸워. 뭐 갖고 싸우나 하면 다음 회기에는 기본소득의 분배액을 GDP의 몇 프로로 하느냐 갖고 막 싸우는 거야. 누구는 30%로 해야 된다. 누구 18%로 해야 된다. 막 그 논거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로 싸우는 시기가 올 것이다. 국회에서. 별 이상한 꿈을 다 꾸죠. 그 얘기하신 거죠 지금. 정치적인 꿈을 꾸시네. 별 이상한 꿈 많이 꿔요. 그러니까 이 소득 재분배 기능에서 다른 어떤 제도보다 기본소득이 탁월하지만 소득 재분배는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다.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유부의 몫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는 점에서 이것은 권리의 문제다. 권리 문제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고요. 네네.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슈퍼바이저님이 기본소득 제정은 세입과 세출이 강한 결련 관계죠. 이거 이 단어 좀 결련 관계. 결련 관계를 가지는 특별 회계로 그것도 계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한자 공부하는 저 이거 처음에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한자 몇 개야 거기? 견련 관계가 도대체 뭐예요? 밀접한 상호관계라는 뜻이죠. 밀접한 상호관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견연관계. 이게 무슨 저희 전문 용어인가요? 견고한 연관관계다 그런 뜻이군요.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법률 용어. 법학을 전공하신 나 갑자기 그 생각난다. 아니, 저도 저도 20대 때 친구들 중에 법학 전공하는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 마돈나는 흠결이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20대 때 흠결이라는
단어 사실 되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흠결. 그것도 법률 용어인데 요즘 많이 음. 쓰지만 우리가 인용 그런 말도 옛날에 몰랐잖아요. 요새 인용 자꾸 나오니까 막 법률用어려워요. 예. 뭐 그 어떻게 생각나네요. 견련. 뭐 저도 한국 법률을 잘 몰라요. 네네. 어쨌든 국가재정법 4조를 보면요. 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한다라고 이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 법에다 나오는 말이군요. 예. 그러니까 세출과 세입과 세출이 딱 서로 맞아 떨어지는 관계다라는 거죠. 그게 특별회계다. 그 이제 세입 세출의 결연성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한국의 특별회계법의 세입 세출 결연성은 어떤 형식적 결연성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세입의 성격이 X이기 때문에 X에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설명을 그렇지 한번 않아요? 해볼까요? 야구세를 걷어요. 음. 제가 야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야구세를 걷어서 야구 안 좋아하시죠? 예, 축구 지능기금을 쓴다. 이것도 특별회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는 한 그런 특별회계는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워낙 야구들 좋아하고 축구는 별로 안 보시니까. 축구는 외국 걸 보죠. 예, 그렇죠. 축구 야구 다 안 보는 저는 뭡니까? 축구는 새벽에 봅니다, 다들. 예, 제가 뭐 야구를 특별히 안 좋아한다기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니까 뭐 그래도 결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법들을 보시면 세입 항목들이 굉장히 너절하게 많습니다. 관계없는 세입에서 뭐 A에서 걷어서 B에 쓴다. A, B를 갖다가 법으로 결연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세입과 기본소득 세출의 이 결연성이란 그런 결연관계, 형식적 결연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한 결연관계, 내적 결연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특정 세입이 뭡니까? 공유부 아니에요. 특정 세출, 기본소득이죠. 공유부니까 기본소득으로, 즉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형식적 결연관계가 아니라 강한 내적 결연성을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면에 우리가 기본소득을 도입을 하기로 해놓고 일반회계로 처리하면요, 수입 지출 간의 이런 이 연관관계가 사라져 버리죠. 특히 한국은요, 조세는 법률주의인데 예산은 비법률주의예요. 정부가 예산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 의결만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일반 예산안에 기본소득을 얼마 지출한다 이런 게 들어갈 뿐이지 기본소득을 지출하는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가 이게 나타나지도 않죠.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걸 돈을 왜 기본소득에 써야 돼? 딴 데 더 좋은데 우리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슈퍼바이저님이 특별회계 말씀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만약 기본소득 재정을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면 기본소득 재정의 이제 특징인 세입과 세출 간의 결연 관계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기존의 공적 이전 소득이건 기본소득이건 전부 사회복지 지출 항목 중에 하나로 취급될 거예요. 그렇죠. 단지 그 차이는 뭐 온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냐 안 주냐, 뭐 심사하냐 이런 차별성만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 예산은 제약성이 있는데 예산 제약성, 왜 기본소득을 저렇게 많이 주냐? 사회공공서비스나 기존의 현금복지를 구축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고 있는 이런 우려들은요, 좀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의 세입을 고정적인 상수로 두고 부당한 예산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는다 그래도 똑같은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복지 지출이 한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낮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뭐 기본소득으로 쓰지 말고 전통적인 복지 지출을 증대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개정은 특별회계로 계리를 해야 된다. 그게 공유부 분배 취지에도 맞고, 우리가 어떤 세목을 설정할 때 이건 공유부다라고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구축 효과 등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도 피할 수 있을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소득 재정 관련은 특별 입법이 필요하겠네요. 입법 절차 필요하죠. 국가재정법 14조에 따른 입법 절차가 요구가 되고, 국가재정법 별표 1의 특별회계에 관한 항목도 바꿔야 되고, 특별회계법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과 기본소득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실제로 세금을 잘 내지 않는 분들조차도 그 세금을 낼 형편이 아닌 분들이
본인이 그 과하게 감정이입해가지고 예 재벌에게 감정이입해가지고 그렇게 세금 많이 걷으면 되겠어? 맞아요. 다 외국으로 맞아요. 나가면 어떡해? 이러면서 걱정하시죠. 네. 아까 그 이제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세금은 세금이 아니고 기여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여금이라고 해도 이제 내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그렇게 붙여도 내는 건 마찬가지죠. 예. 우리 이제 국민들이 네.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네. 보험료 같은 경우 4대 보험료 세금이 네. 아니거든요. 세금 아니죠. 그 4대 보험료 내고서 막 세금 냈다고 막 굉장히 막 화내시고 막 보험료 이렇게 많이 뜯어 와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준조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금으로 보셔도 되고요. 보험료는 네네. 북유럽 국가에서는 조세로 처리하는 거니까 영국도 아 그런가요? 영국도 조세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보험 방식이 아니라 네네. 조세형 의료 복지고 NHS. 거기는 국가죠. 국가 보험이죠. 예. 어쨌건 뭐 부자가 세금 많이 낸다고 화를 내는 건 저는 어느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부자가 화를 내니까 문제죠. 그래서 바로 안부자가 화를 내는 게 네네네. 문제죠. 맞습니다. 그게 재정환상 문제인데요. 네.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재정환상에 빠져 있죠. 재정 망상 아닐까요? 그 재정망상일 수도 있고요. 네. 뭐라고 쓰건 환상이나 망상이나 같은 네네. 얘기인데. 나 세금 많이 내는데 혜택은 적다. 그 다음에 뭐 거꾸로 세금은 적게 내는데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것도 재정환상인데 이건 몽상인 것 같은데 이건 몽상. 이런 케이스는 좀 예. 주변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몽상이에요. 거의 그건. 없다고 거의 봐야죠. 없어요. 이 기본소득 특히 공유부 세목을 특별회계로 계리하는 기본소득은 이런 재정환상을 제거합니다. 제거가 되죠. 예. 그러니까 거둔 세수 그대로 계산이 딱딱 나오죠. 모든 사람한테 네. n분의 1로 분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명확한 손익 계산을 해요. 그렇죠. 야, 이거 내가 토지보유세 얼마 냈는데 토지 배당 얼마 받는구나. 야 이게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내가 탄소 배당 얼마 받는구나. 이게 딱딱딱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죠. 예. 과세와 혜택의 상관관계가 좀 일반 조세, 일반 회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근데 기본소득을 위한 과세에서는 이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재정 환상이 제거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님이 계속 얘기한 게 특별 회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반 회계로 섞여 버리면 이 계산이 안 되지. 따로 딱 보여야지. 막 섞여 갖고 막 이게 요 중에서 일부 썼는데 그런데 막 섞여 버리면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특별 회계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정 완상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재정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오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재정 지출 편익을 이해하지 못해갖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건 뭐 과세와 지출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해 못하고 대개 이해를 못합니다. 조금씩 있어요 다. 특별회계로 계리한다. 명확한 손익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별적인 납세자들이 뭐 자기가 얼만큼 이득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세액에서 기본소득을 돌려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 부담액수예요. 이게 실부담이잖아요. 물론 실부담이 없는 사람도 대다수일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80% 70%는 실부담이 없고 실수에만 있겠죠. 근데 내가 세금 이만큼 냈는데 받은 돈 요만큼이면 내가 이 정도 손해를 받네라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 도입할 때 재정 엄청나게 많이 드네. 와 그렇게 그거 무슨 혁명을 하시지 왜 그런 거 하세요?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300조 드니 360조 드니. 그 돈 받아갖고 왜 그거 하세요? 나 같으면 잘 쓰겠네 이렇게. 그런데 그때 그 재정 규모는 있잖아요. 신문에 나온 규모죠. 그렇죠. 뭐 100조부터 시작해서 360조까지 과세안에 따라 다 다르지만 사실 그건 총조세예요. 그렇죠. 거둔 것 전체예요. 근데 기본소득은 걷고 그걸 국가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서 돌려받은 금액 제하고 실제 개별적인 시민들이 부담한 이 과세액 총합 이걸 순조세라고 부르는데 또는 순부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도입 비용이란 예를 360조 규모의 60만 원 기본소득이면은 뭐 100조에서 120조 사이 이 정도가 실제 순부담일 겁니다.
제가 그 한번 그 표를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그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360조 얘기하시지만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은 재원이 187조 필요하다. 네. 이게 이제 총조세 개념이죠. 그렇죠. 3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5,100만 명. 이게 총조세 개념이지 사실 순조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12,000원을 버는 사람하고 네. 12만 원 버는 사람하고 네, 네. 120만 원 버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볼 때 기여금을 10%씩 걷는다고 하자. 네. 그러면 12,000원 버는 사람은 1,200원 내겠죠? 1200원. 네. 12만 원 버는 사람은 12,000원 내겠죠? 네. 120만 원 버는 사람은 12만 원 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면 각각 3명이 44,000, 44,000, 44,000 받거든요. 네, 네. 180조다, 360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44,000 3개를 더한 거거든요. 네, 네. 44,000 3개를 더하면 13만 3,200이 돈이 필요하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해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1,200 내고 44,400 받았으니까 플러스 43,200이고 두 번째 사람은 12,000 내고 41,400 받았으니까 플러스 32,400이고 네. 세 번째 사람은 12만을 내고 44,400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75,600이죠. 네, 네. 정확히 말하면 네. 75,600을 걷어서 나머지 두 사람한테 75,600을 나눠서 준 거예요. 즉 순비용은 75,6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순조세라는 얘기죠. 나도 재밌는 네. 게 음해소득세 방송을 제가 설가타님이랑 네네. 예전에 정말 한 작년인가 네, 한 번 한 했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설명 들을 때 네.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그런가 어때서 그런가 지금 차인쌤 설명표 이후 보니까 네. 확 납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음해소득세는 맨 끝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43,200, 32,400, 마이너스 75,600이니까 야 음해소득세가 재원이 적게 들어. 근데 음해소득세도 기본소득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똑같이 개별 지급하고 똑같이 소득세 재원으로 하고 똑같이 평균소득세로 하면 똑같이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자꾸 기본소득은 44,000을 3개 더해서 돈 많이 든다 그러고 NIT는 75,600밖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정환상이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절반이잖아요. 네네. 총조세와 순조세가 네네네. 소득과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예를 들어 토지보유세를 건다 그러면 토지 안 가진 사람이 절반이잖아요. 그럼요.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여러 가지 훨씬 줄어들 수 있죠. 훨씬 줄어들어서 한 3분의 1 가량도 됩니다. 어떻게 네네. 차인쌤님 이게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음. 이해가 딱 돼요. 음. 나중에 이 표도 같이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 클립이나 페이스북에 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그 이제 어떻게 하건 이 순조세 또는 순부담이 재분배 규모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보충하자면은 왜 이 명목 소유 재정하고 순소유 재정, 그러니까 명목 비용하고 순비 비용이 불일치하냐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모두에게 선분배돼야 될 몫을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하기 때문에 이게 발생합니다. 공통부 또는 공유부 몫을 갖다가 과세로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낸 사람도 이 사람 받죠.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 봤죠. n분의 1을 지가 받아요. 자기가. 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NIT로 하면은 그런 게 아예 없어지는 거고. 맞아요. 예.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명목 비용과 순비용의 차이야말로 오히려 이 문제에서도 기본소득의 원천이 공유부이고 우리는 공유부에 대해서 모두 다 평등한 어떤 공동 소유자다라고 우리 처음에 설명한 얘기를 가지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마지막에 뭐 덧붙이자면은 뭐 우리가 만약에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법을 만든다. 그럼 거기 이제 수입 항목이 있을 건데 오늘 이제 주로 조세형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이 과세 수입이 주가 되겠죠. 뭐 공유부 세목들이 다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토지 보유세, 네. 빅데이터세, 네. 뭐 또는 탄소세, 또 뭐 지식소득세나 사회가치소득세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어떤 공유부 세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하나 더 강조를 하자면 기존의 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 개혁을 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소득세를 걷는 게 기본소득 재정을 위한 그게 옳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강남원 선생님이
처음에 짰던 조세안도 그랬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계속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왜 소득세 개혁을 하지 않고 추가적인 시민소득세니 뭐 지식소득세니 이런 식으로 더 걷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이죠. 이 쭈커만 미국에서 이제 국민소득세라는 사이즈와 쭈커만이 제안한 국민소득세 제안이 있는데요. 이것도 기존의 소득세 별도로 이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임대소득을 포함해서 조세행정상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 원천의 평률세를 과세를 합니다. 물론 이게 기본소득에 쓰는 건 아니고 복지재정에 쓰자고 주장을 했지만요. 어쨌건 이렇게 걷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유형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세원들을 생각하는 이런 게 이제 표준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인데요. 매 상당히 역진적인 조세 감면제도 때문에도 이게 필요하지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은 이 기본소득 지급 수준을 탄력적으로 경기 대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공유부 세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공유부 세목도 세수도 줄어들죠. 경기가 나빠지면 사실은 기본소득 지급액수를 더 올려줘야 이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소득 지급액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해서 경기 대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세 항목에 일반회계의 전입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수입만 있는 게 아니라 과세 외 수입이 있고 뭐 공유 지분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가가 역동적인 경제 개편을 해서 꼭 조세를 거둔 수익 말고 이 국가 재산에 대한 어떤 국민의 배당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경제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수입 역시 기본소득 특별회계로 전입돼야 된다라는 게 명시돼야 된다. 예를 들어 녹색 뉴딜, 뭐 데이터 뉴딜 매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다음 정부도 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 지분에 대해서 공유지분권을 획득하고 발생 수익 중에 국가 지분 수익을 기본소득 특별회계로 전입해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슈퍼바이저님 최근에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표도 하시고 그러시구나. 지자체에서도 발표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기본소득의 이제 어떤 원리적 정당성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제 이렇게 짜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상한 정책을 만들어 갖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정책이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훈 교수님도 자주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의미 있는 계획을 내와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게 하나만한 거 오히려 짭퉁을 해버리면 오히려 안 하니만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수준을 잘 잡아서 우리가 정책적 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슈퍼바이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기본소득 오랫동안 안 보던 오랫동안 기본소득 방송을 안 하다가 오늘 이제 뵈니까 그 사이에 진짜 이게 정책적으로 신행할 때를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지금 준비하신 것 같아서 되게 좀 그 사이에 정말 진전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 우리 마돈나가 기본소득 의제 모임 할 때는 기본소득 관심 많으셨는데 우리 이렇다 해서 기본소득 방송을 좀 안 하다 보니까 관심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관심 좀 떨어졌어요. 무조건 기본소득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좀 바꿔갖고 좀 섞어서 다시 우리 하는 걸 2021년에 다시 셔플해가지고 좀 셔플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래간만에 뵈니까 좋네요. 또 2021년 또 좀 인구 구성이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우리 그래서요. 슈퍼바이저님 방송 내내 제 얼굴 쳐다보지도 않으시면서 만나서 반갑다는 이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원래 마주보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옆으로 앉으셨어요. 옆으로 앉아서 제 얼굴 쳐다보지도 않으시네요. 뭐 그렇지만 전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늘 199회 슈퍼바이저님과 같이 함께 방송을 했고요. 오늘 뭐 기본
기본소득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용어 있었죠. 기본소득 재정은 세입과 세출이 강한 결령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이게 네. 오늘 한 줄 네, 한줄 요약. 한 줄 요약이었습니다. 견련관계가 견련관계, 오늘 요약입니다. 한 줄 요약. 그리고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네, 네, 네. 하지만 일반 계리해야 회계- 된다. 예, 계리. 일반 회계의 항목도 열어두어야 한다. 그렇죠. 예, 특히 유동성 경제 탄력적으로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요약을 네, 하고 네, 네. 199회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